안녕하세요. 제가 또 이 캐릭터로 인사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약속드렸던 계산식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량선식은 꽤 복잡하고 귀찮은 계산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많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라는 점. 해양인 동호회 카페에만 가도 많은 사람들의 풀이 과정이 조금씩은 다 다르답니다. 제가 한 방법이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서서 고생하는 스타일이에요. 기사 따신 분들의 많은 꿀팁을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 전에 검량선식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흡강도 측정기를 이용해서 흡강도를 측정한 다음에 저희가 시험지에 흡강도를 적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검량선식을 이용해서 계산된 농도를 적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받은 미지시료 있죠? 미지시료의 흡강도를 측정해서 검량선식을 이용해서 미지시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이 실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량선식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이 화면을 캡처한 후에 꼭 식을 외워주세요. 검량선식의 기본식은 y는 ax 플러스 b예요. 저는 x를 농도, y는 흡광도라고 두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농도와 흡광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인 x를 중심으로 식을 이항해서 식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통해서 계산된 농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검출 한계와 정밀도입니다. 검출 한계와 정밀도는 받은 시험지에 식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검출 한계는 3.143의 표준 편차를 곱하고 평균 농도를 더한 값입니다. 이것은 증류수 7개의 값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밀도는 표준 편차의 평균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2마이크로몰 값 7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검출 한계와 정밀도에 각각 다른 표준 편차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도 시험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 일단은 제가 화면 녹화를 시작했거든요. 화면 녹화를 하면서 제가 직접 어떻게 계산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이게 시험지랑 굉장히 비슷하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표준 용액 농도가 정해져 있고 표준 용액 농도를 적는 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흡광도를 적는 칸, 계산된 농도를 적는 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흡광도나 표준 용액 농도에 X나 Y가 적혀져 있진 않습니다. 실제로 농도를 Y에 두고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요. 흡광도를 X라고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농도를 X라고 두고 흡광도를 Y라고 할게요. 그리고 계산된 농도 K도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임의로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고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검량선식인데요.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검량선식을 적는 그 칸이 있고 또 풀이 과정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풀이 과정을 적지 않으면 실격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답을 적는 칸이 있고 여분에 아무것도 없는 여백이 또 한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적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실험을 다 하고 흑광도를 측정을 했다면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을 할 때 먼저 표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x, y, x제곱, xy, 그리고 y제곱을 다 적는데요. x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도고요. y는 흑광도입니다. 그런데 흑광도가 왜 이렇게 이상하냐고요? 이 흑광도는 평균값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평균값.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여기에서 표준 용액농도 0은 일단 적지 않습니다. 0은 계산을 해봤자 0이기 때문에 넣지 않고 1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합쳐도 평균도 0.0280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0.0280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농도 2도 이렇게 이것들의 값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값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표를 구할 때는 소수점 밑자리까지 최대한 적었어요. 최대한 적어야 나중에 검량선식 할 때 r제곱을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r제곱을 구할 때 1에 가까운 수가 나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숫자를 적을 때에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밖에 못 적어요. 하지만 그 식을 구하는 과정에 나오는 값들은 최대한 이까지 진짜 길게 무조건 이까지 길게 적어주셔야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평균값을 이렇게 적었고요.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나왔던 값들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x제곱은 이렇게 x제곱 다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에 이렇게 썸을 적는 건데요. 썸, 시그마죠. 시그마를 적는 건데 이게 나중에 저희 계산할 때 다 시그마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그마는 직접 구해 놓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농도는 10, 다 더하면 10이죠. x제곱도 이렇게 다 더해 놓고 흑광도 값도 다 적어 놓으면 됩니다. 썸이요. x, y는 그대로 x와 y를 곱한 값들을 이렇게 다 적고 이것도 다 더해줍니다. y제곱 구하는 게 사실 굉장히 귀찮았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았거든요. 0.0485714228 막 이런 거를 제곱해서 적으려니까 값이 어마무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검량선식을 한번 구해볼까요? 검량선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y는 ax 플러스 b를 바꿔서 y는 a분의 1 y 마이너스 a분의 b 저는 이렇게 해서 검량선식을 구했거든요. 아까 전에 저희가 다 만들어놨던 이 식들 있죠. 이 숫자들을 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정말 다 집어넣으면 끝나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고 r도 마찬가지예요. r제곱 이거 구하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검량선식에 딱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험에 r제곱을 적으시오 라는 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는 거고요. 일단은 식을 적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a와 b 그리고 이것들 a와 b밖에 없죠. a와 b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구한 다음에 식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식 여기다가 적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y는 x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시험장에서는 농도는 이렇게 x 괄호 곱하기 흑광도 플러스 괄호 이런 식으로 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x, y에 그렇게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희가 농도를 뭘로 두었느냐, 또 흑광도를 뭘로 두었느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달라질 뿐이지, 막 무조건 x는 무조건 농도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x를 농도로 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산이 이루어진 거고요. 만약에 y를 농도로 두고 싶다, 그러면 다른 계산 방법을 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y를 농도로 구하는 계산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죠. 농도를 구하는 것은, 특히나 검량산식을 구하는 방식은 이 과정이 조금 계산이 복잡해서 그렇지 어렵지는 않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은 과정이 복잡할 뿐이지 어렵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웠던 이유가 이 x가 뭘 뜻하는지 y가 뭘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작정 외웠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니까 어려웠던 거지, 뭔지 알고 나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해요. 과정이 복잡하고 소수점이 거의 12자리까지 적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적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린 거. 그렇게 막 어렵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A는 이 식이죠. 아까 제가 캡처해서 외우려고 했던 그 식입니다. 이 식에다가 N은 개수예요. 이 N은 개수를 뜻하고요. 저희가 총 4개의 개수를 구했죠. 농도. 그래서 N은 4가 돼요. 4가 되고요. 이거를 계산을 하면 4 곱하기 x제곱의 썸 30 빼기 x 요 10 x의 제곱, x의 제곱은 100이죠. 100 분의 n 4 곱하기 그리고 시그마 xy 0.67564285 마이너스 x의 썸 10 곱하기 y의 썸 0.231071428 이것들을 계산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값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계산해서 바로바로 넣어가지고 20분의 0.3139185744 이게 값이 나와서 이렇게 A 값을 구한 것입니다.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을 하실 때 이제 X는 이제 구하실 때는 여기에 A분의 1 나누기 A 값을 하시고 여기다가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A분의 B죠. 그러면 B 나누기 A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으시면 되는데 이때도 주의하실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지에 적는 거는 소수점 4자리까지밖에 못 적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시고 나온 값을 하나 이렇게 5자리에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반올림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 0이 나왔기 때문에 적지 않았는데 저는 이거 0까지 적는 걸 추천드릴게요. 51.390이 51.03902 이렇게 쭉쭉쭉 나왔으면 여기에서 반올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겠지? 그럼 51.0390이 되는 거예요. 저는 0390까지 적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0390까지 적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넷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라고 했으니. 근데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나중에 더 알아본 다음에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계산하고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넷째 자리만 적기. 이렇게 하시면 식은 완성이 돼요. 이 식은 완성이 되면 검량선식을 적으시오 라는 이 식은 끝이 난 겁니다. 끝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r 제곱을 구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r 제곱을 구하는 식은 다른 식보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복잡한데 r을 구한 다음에 이 식들은 이제 다 이해가 가셨죠? 아까도 했던 것처럼 식 안에 숫자를 대입하기만 하면 돼요. 이 과정이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손에 익히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게 R 값이 나왔잖아요. R 값이 나왔을 때 0.99986158이 나왔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린 값 0.9999에서 올린 값에다가 제곱을 하지 마시고 이 값 그대로에서 제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자리까지 올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걸 연습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 표에다가 적는 값들 있잖아요. 표에다가 적는 이 많은 값들도 다 넷째 자리까지만 적고 다 값을 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제곱이 0.98 뭐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리 친 언니 오빠들이 제곱값은 무조건 0.9999가 나와야 된다.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표에는 무조건 식을 값을 끝까지 적으라고 했던 이유가 이 제곱값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저도 그래서 표에는 무조건 끝까지 적고 r도 끝까지 구했고 값을 제곱 구하고 나서 이제 한 자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풀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데 이제 풀이 과정에는 소수점이 몇 자리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값을 적는 그 정답 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답 란에서만 이제 소수점 4자리까지만 구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흑광도를 통해서 저희가 계산식을 만들었고 검량선식을 만들었고 이 검량선식을 통해서 계산된 농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K값은 무시해 주시면 돼요. 계산된 농도를 구하는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해놨던 식 있죠. 이 식에다가 흑광도를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농도값이 나오겠죠? 이것이 계산된 농도입니다. 계산 농도. 이 계산 농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하나하나 다 해야 하냐? 이거는 또 아닙니다. 저희가 흑광도를 측정을 하면 분명히 잘된 실험이라면 흑광도 값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나와서 값이 똑같다. 0.0070 똑같죠? 이 값이 똑같으면 그냥 0.0070만 넣어서 농도를 똑같이 적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흑광도 값이 얼마나 똑같은 게 많이 나왔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똑같은 값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계산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곱하기 몇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 그리고 0.0080도 하나 여기다가 집어넣고 똑같은 0.0080은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나머지 1과 2, 3, 4, 또 미지시료까지 이 미지시료까지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미지시료가 값이 나오면 흑광도 값이 이렇게 나오죠. 계산된 농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충 알아요. 이 미지시료가 4마이크로몰이구나. 이 4마이크로몰은 학교마다 다르고 또 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제가 4가 나왔다고 또 다른 분들 시험장에서 막 2가 나왔다, 1이 나왔다, 난 틀렸나 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저는 계산된 농도 값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계산된 농도의
평균을 미리 구해놨어요. 평균. 이 모든 값들의 평균입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다 더해서 하시지 마시고 이게 마이너스 0.0911이 총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4 더하기 마이너스 0.040 곱하기 3 하신 다음에 이 값을 answer를 내시고 그 다음에 answer에다가 나누기 7을 하면 바로 값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산기를 통해서 몇 번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연습을 해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계산된 농도의 평균은 다른 거는 안 하셔도 되지만 표준 용액 농도의 0 마이크로 블랭크 값이죠. 블랭크 값 그리고 2 마이크로몰 이 7개가 나온 값들만 해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줬고요. 이것도 0.048이 꾸준히 나와줬기 때문에 값이 두 가지만 나와줬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했는데 이 값들이 다 다르다면 이 값들이 다 다른 값이 나왔다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계산된 농도는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값을 제출하는 시험지에다가 적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계산된 평균값도 저희가 연습을 하던 여백 있잖아요. 연습이 아니라 그 계산 풀이 과정을 적는 그 계산을 하는 여백에다가 적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적으시면 실격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실격은 아니고 감점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좋지는 않으니까 정말 제출하는 답안지에는 그 답만 적혀져 있을 정도로 답만 적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R 제곱도 구했고 검량산식도 다 구하고 계산된 농도도 다 구했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검출 한계와 정밀도예요. 검출 한계와 정밀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표준 편차를 구하는 일입니다. 표준 편차는 식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시험지를 받으면 표준 편차는 이런 식으로 구하시오 라고 이미 나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루트에다가 1 곱하기 n 나누기 1 시그마 해가지고 쫙쫙쫙 이러는 이런 식이 있어요. 이 식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저는 검출 한계와 정밀도 구할 때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xi는 측정값을 뜻하거든요. 측정값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측정했던 계산된 농도를 뜻합니다. 계산 농도. 그리고 여기 m은 평균이에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계산된 농도의 평균을 구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 평균이 맞습니다. 그 평균에다가 측정값에다가 이제 평균을 뺀 것에 제곱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여기서도 제곱을 한 다음에 다 더해 주어야 하는 그런 매우 귀찮은 과정이 있죠. 여기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이 마이너스 0.0692가 나왔어요. 이게 m이 되는 거고 평균 계산된 농도 이게 xi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xi 마이너스 m 값이 0. 이거의 제곱을 구할게요. 제곱이 0.00476961이 나왔어요. 이 값을 다 더해주셔야 돼요. 이 값이 총 몇 개가 나오겠어요? 이 값이 총 2, 3, 4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값을 곱하기 4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귀찮죠?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표준 편차를 먼저 구해야 돼요. 아까 표준 편차가 xi-m에다가 일단 제곱을 먼저 하는 이 식을 먼저 구해 볼게요.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 식을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값을 측정 값에다가 이 m, 평균이죠, 평균을 제곱한 것, 평균인 마이너스 0.0692를 빼고 제곱을 시켜주고 그 값이 0.004796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0.004796의 값이 총 4개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측정한 이 측정 값이 4개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구하지 말고 똑같은 거는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이렇게 일괄 처리를 해버리시는 게 편해요. 마이너스 0.0400 마이너스 0.0400 빼기 마이너스 0.0692 해서 이 값에다가 제곱을 한 값이 바로 0.0085264입니다. 이 값이 총 몇 개가 나오겠어요? 3개가 나오겠죠. 3개. 그래서 이 값도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더하라고 했죠. 아까 시그마 기억나시죠? 다 더한 값이 바로 0.00447636입니다. 이 0.00447636을 어떻게 하냐? n-1분의 1. 그러니까 이것은 즉 6분의 1이겠죠? 여기서의 n은 측정된 값의 개수 총 7개이기 때문에 6분의 1입니다. 0.0047, 0.00479661 이거를 4개, 00085264를 3개 다 더한 값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에서 0.00447636 나누기 6 그러면 0.0004746606이 나오죠. 이거를 루트를 씌워야 됩니다. 여기서 루트를 씌우면 0.07314098이 나와요. 루트를 씌울 수 있는 계산기가 있고 못 씌우는 계산기가 있거든요. 씌울 수 있는 계산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다 구했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값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곱하기 4로 일괄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구해졌죠? 그러면 여기에 검출한 개의 식이 평균 농도 더하기 3.143 곱하기 표준 편차. 여기에서 평균 농도는 뭐냐? 검출 한 개는 그러니까 블랭크 값이죠. 블랭크 값으로 검출 한 개를 만들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평균값 마이너스 0.0692 계산된 농도의 평균값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평균 농도 더하기 3.143 곱하기 표준 편차 0.0273을 해주면 0.01664821 이렇게 나오거든요. 검출 한 개는 이렇게 구한 다음에 또 여기 표준 편차를 여기다 적으시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단위는 꼭 쓰셔야 돼요. 단위 안 쓰면 틀려요. 단위는 꼭 써주셔야 돼요. 맨 마지막 답안지에 적을 때 괄호에서 마이크로몰 이렇게. 그 다음은 정밀도인데요. 정밀도도 똑같아요. 정밀도는 단지 2 마이크로몰의 값을 아까 전처럼 평균을 낸 값 있죠? 평균을 내서 이것도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셔야 됩니다. 저희 표준 편차 각각 구하셔야 돼요. 이게 xi라고 치면 2.0015 빼기 2.030642,857를 빼서 제곱한 값을 구한 다음에 이게 0.0008493061141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 둘, 셋, 3개 곱하기 3 한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 다른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값도 이렇게 적고, 총 합쳐서 합친 값을 나누기 6을 한 다음에 시그마를 씌우고, 그 다음에 시그마 씌운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소수점 5째짜리에서 반올림 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시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저는 같게 나왔어요. 원래도 같은 건지 아니면 우연히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게 나왔고, 이 값을 토대로 표준 편차 넣고, 그리고 평균, 이 평균도 2마이크로몰의 계산된 농도 평균입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값을 냈습니다. 이게 바로 정밀도까지가 끝이 났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계산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답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4시간의 시험이 끝이 나는 건데요. 계산 과정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죠. 다만 매우 헷갈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도 시험 전날까지 이 계산 과정을 계속 손에 익혔어요. 그리고 실험을 잘 하신 다음에 비슷한 값이 많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은 답안지를 적을 때에는 소수점 4째짜리까지만 적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출용 답안지에는 계산할 때 들어간 어떠한 숫자도 적혀 있으면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기 합격하시고 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